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안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혹은 문자 샵 0082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일일이 시황 짚어주시는 금종욱 전문가님부터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도 하락 모멘텀도 어제 부족하다고 하셨죠. 이어진 대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워렌 버핏도 현금 보유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과연 그 전략을 따라가야 하는지 한 줄 시황평으로 진단 내려주실까요? 네, 한 줄평은 일단 거래 대금이 실종, 힘 빠지는 증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올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또 올해 좀 1월 달부터 지금 4월 중순까지 지수가 좀 꾸준하게 상승이 좀 나왔었던 거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아니고 이제 거래 대금인데,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이든 지수든 이렇게 거래 대금이 증가해야지 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4월 중순부터 다시 한번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하락 시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 대금은 줄어드는 거는 뭐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일단 저항선 직전에 이런 저항선 자리 역할을 했었던 820포인트 부근이에요. 이 자리를 지지를 한번 해주고 반등을 좀 했었는데,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 좀 드렸었는데 강한 거래 대금이 필요하다. 이거를 좀 뚫어주기 위해서는 매수세로 좀 뚫어주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지금 거래 대금이 완전히 급감한 상태예요.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매수로 끌어올릴 만한 자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 모멘텀도 없고 시장의 거래 대금도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면서 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820포인트 자리를 오늘 좀 지진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수요일 날 CPI라든지 목요일 날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표들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좀 낮게 나온다면 좋겠지만, 혹시나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와서 이제 6월 달에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또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지수가 좀 빠질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없었을 때는 뭐가 안 좋냐면은 이 매도 물량을 받쳐줄 만한 매수가 없어요. 이렇게 호가창으로 말씀 좀 드리면은, 호가창에 매물이 좀 빵빵하게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받쳐줄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매수 물량이 좀 적을 때, 거래 대금이 적을 때는 이 호가 물량이 또 적기 때문에 한번 또 투매가 나왔을 때는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를 하실 때 일단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시총이 좀 낮은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테마성 자금 좀 들어온 종목도 매매하실 때 거래 대금이 좀 많은 종목을 위주로 매매하셔야지 그나마 좀 급락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단기 테마 위주로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래 대금 없는 종목들은 또 고점에 이거 올라가네 하고 이제 따라갔는데 갑자기 또 순간 투매에 손절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차라리 좀 이런 자리가 지지를 확인하고, 지금 820 정도의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해서 올라오는 타이밍에서
거래 대금이 이제 증가하는 구간에서 좀 매매하시는 게 좋지 지금은 무리하게 매매할 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 격언 중에 셀인 메이 5월에는 팔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5월을 좀 두려워하면서 맞이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당장의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좀 증시가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당장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 매도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 포지션이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거래량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 큰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승 모멘텀도 또 하락 모멘텀도 지지부진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5월 들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체크할 포인트들이 있었죠. 일단은 FOMC 회의를 지나왔고요. 4월 고용 지표도 봐야 되고 일단은 이 애플과 테슬라 실적은 또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이런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황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와 함께 또 이런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금종욱 전문가님께서 매일 또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섹터가 있다면 상승 시그널 나오고 있는 시그널로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또 섹터별로 본다면 좀 상승불이 켜지고 있는 시그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상승 시그널 어떤 섹터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종목들 좀 봤었을 때 오늘 천연가스 테마가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LNG 지금 도매 시장이 민간에 이제 개방된다라는 이슈로 GSE, 그 대성에너지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대장주로서는 일단 GSE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이 한 1,700억 정도 터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상한가까지 좀 들어갔어요.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수가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좀 밀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이렇게 들어갔다가 좀 풀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게 오후장의 종가 부분에서, 좀 상한가를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완전히,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좀 이슈로, 단기적인 이슈로 좀 올라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전에 올라갔었을 때는 이제 푸틴과의 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무기 지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로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천연가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런 민간에게 개방한다. 뭐 이런 이슈로 또 올라간 건데 저는 요거는 뭐 단기적인 거라고 좀 보고 일단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한다. 일단 뭐 실적에 바로 이제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 오후장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당연히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만약에 이제 보유하시지 않은 분들이 이 종목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후장까지는 기다려 보셨다가 일단 오후장에 다시 한번 이제 상한가의 부분에 올라왔으면은 이제 그때는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밖에 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매매를 제가 또 권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보유하실 분들에게는 일단 오후장까지 이제 상한가 못 들어가면 일단 정리할 타이밍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빠르게 상한가를 찍고 내려온 종목이 다시 한번 상한가를 못 들어가면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2등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대성에너지예요. 대성에너지인데 대장주가 상한가를 못 들어가면 2등주, 3등주는 하락폭이 더 큽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뭐 GSE가 지금 25%인데 2등주가 뭐 23%, 24%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준다라고 하면은 2등주가 다시 한번 대장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25%, 2등주가 뭐 17% 이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장주를 보시는 게 맞는 거고 대장주가 상한가를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2등주, 3등주, 지금 3등주가 중앙에너비스인데 낙폭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관망 그리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빨리 상한가를 못 닫는다라고 하면은 오후장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 GSE가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좀 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상한가 갔다가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는 이슈를 분석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오늘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상승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또 셀트리온이 오늘 좀 흐름이 좀 좋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저는 일단 좀 보셨으면 좋겠다. 예, 지금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오너 리스크가 있었죠. 그래서 오너 리스크 때문에도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오히려 그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실적하고 관계 없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좀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최근에 좀 시장 흐름이 일단 지수가 빠졌을 때 오히려 좀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좀 제약바이오 쪽이 좀 낙폭이 과대됐다 이렇게는 생각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시장 대비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셀트리온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계열사들도 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 제약 이쪽은 이제 시총이 낮아서 일단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라왔을 때는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이 셀트리온과 같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예전은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다. 어제는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어제 하락폭을 이겨내는 그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제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 한 1조 4천억 아침부터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고 21선 자리를 또 돌파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뭐 전고점까지는 이제 전고점이 한 18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상승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단기간에 급등하기보다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자리가 되게 좀 중요한 라인인데 21선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셀트리온 제약 일단 이런 종목들도 아직 21선 자리를 못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 최소한 이제 21선 자리를 올라가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하고 매매 관점으로 보시되 일단 뭐 이 제약바이오 쪽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제 실적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지 그걸 좀 봐야 돼서 일단 너무 많은 비중을 한꺼번에 담기보다는 좀 눌림시 매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비중의 일부 정도만 담아두시고 또 하락 시에는 또 담아봐야겠다 이런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금 오늘 장에서는 또 코스피 상위 종목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면서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실적 이슈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상승 시그널 종목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좀 바이오니아가 또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하한가 들어갔었던 종목이 오늘 또 급등을 하는 이런 좀 이상적인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하락을 했었던 이슈가 일단 정확하게 뭐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은 신제품이죠. 이제 탈모 화장품이 생각보다 이제 쇼핑몰에 오픈을 했는데 뭐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 뭐 완판되거나 아니면 품절일 줄 알았는데 이 탈모 관련 이슈가 그렇게 크게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 그리고 또 아마존에 입점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좀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상승도 좀 강했지만 하락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보면 또 신용 물량과 또 어느 정도 관련이 있거든요. 신용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하락에 나왔을 때 또 사람들이 또 투매가 좀 나왔었던 것도 있어서 일단은 뭐 할 만한 이슈가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웠었거든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하한가를 들어갈 정도로 악재인가 이렇게 좀 생각했었는데 어제 이제 반박 홈페이지에서 바이오니아 홈페이지에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뭐 매출은 그렇게 뭐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마존 입점도 순항 중이다, 아직 괜찮다, 준비 중이다 이렇게 좀 나오면서 오늘 좀 바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단기성 자금, 단기 납폭에 의한 뭐 단기성 매수가 좀 들어온 것도 있고 차익 실현도 나온 것도 있고 또 지수 상황도 썩 그렇게 오늘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21선 자리를 좀 안착했으면 저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21선 자리를 지금 못 넣고 좀 밀렸어요. 한 10% 정도까지 상승이 좀 나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줬는데 뭐 어쨌든 이제 어제 이 하락폭을 좀 봤었을 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빠졌을 때 거래 대금이 없이 빠졌을 때는 반등도 좀 어느 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반등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 고점이든 저점이든 이렇게 장대 음봉이 좀 빠졌을 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은 반등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좀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1선 정도까지는 올라왔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상승했었을 때도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좀 빠지는 상황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거래 대금이 빠지면서 뭐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도 물량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 대금 없이 어느 정도 횡보를 하거나 약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바이오니아를 재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고 혹시나 남아 있는 이슈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마존에 입점을 한다, 이 탈모 화장품이 아마존에 입점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또 재상승 가능한 이슈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주시고 오늘처럼 이제 거래 대금 많이 터졌을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거래 대금 줄어들면서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고 하락하지 않고 좀 잘 버텨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수 관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니아가 어제 하한가 이후 오늘 좀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21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 또 거래 대금이 받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상적인 차트를 보이는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좀 대응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금정우 전문가님께서 또 거래 대금 위주로 살펴주고 계신 만큼 같이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함께하고 싶은데 방법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무리한 공략주들은 드리고 있지 않는데요. 그동안 5거래일 동안 리뷰했던 종목들 지금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YG엔터, HD 현대인프라코어, 현대로템, G2파워 네 가지 종목 볼 텐데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저희가 신고가를 그동안 잡아냈고요. 또 현대로템도 상승 직전 출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네 가지 종목 한번 리뷰해 볼까요? 네, YG엔터도 뭐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신인 걸그룹 그 베이비몬스터 멤버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재 내용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항상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조정 이후에 또 반등하고 조정 이후에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이슈가 좀 많다. 그리고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엔터주 쪽은 누림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G엔터는 뭐 신고가 찍고 좀 밀리긴 했는데 좀 타이밍을 좀 더 잡아서 뭐 비중을 좀 늘리시는 관점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인프라코어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이고 또 상승 이후에 또 조정이 좀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로 보고 있어서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볼 수 있고요. G2파워는 원전 테마가 뭐 아직 이슈가 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제가 좀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린 거고 단기적인 이슈는 한번 이렇게 좀 가끔 정책 관련 이슈라든지 뭐 실적 관련해서 뭐 계약권 관련해서 원전 계약권에서 이슈가 됐었을 때 상승이 한 번씩 나와주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비중을 좀 많이 담기는 좀 부담스럽고 일단 적은 비중으로 담아두셨다가 좀 서서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였을 때 그런 관점에서 좀 매수
비중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고, 현대로템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횡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뭐 시장 대비해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서 정고점 자리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G엔터를 비롯한 엔터주들 앞으로의 흐름 짚어주셨고요. 현대로템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들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제는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공략주를 좀 가져가지 않고 관망하는 포지션 가져갔거든요. 오늘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한 종목도 공략해 볼 예정인데, GI 이노베이션, 잘 모르실 또 종목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 뭐, 라운텍 같은 종목들도 이제 급등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좀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을 좀 알려드려서, 좀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을 좀 잘 챙겨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GI 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역시나 좀 신규 상장주 종목인데,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 흐름이 다 괜찮아요. 이 종목도 진짜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면역항암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받고 나서도 지금 하방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상장했었을 때 그 시가 자리를 잘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제 이제 드리지 못했던 거는, 이제 시장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계속 시장이 좀 빠지고 있어서, 이거는, 추천주를 좀 드렸다가, 오히려 좀 물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관망을 좀 했었는데, 오늘 지수가 좀 밀림에도 불구하고, 좀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습니다. 21선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략해 볼 타이밍도 괜찮지 않을까. 예, 물론 오후장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거래 대금만 조금만 더 증가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정고점 확인하러 가는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지금 미국 특허도 좀 받은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기술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예, 저는 아직까지는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몇 개 없는데 GI 이노베이션은 지금 자리도 괜찮으니까 한번 공략주로 좀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오늘도 4%가량 상승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종욱 전문가님의 이 거래대금 기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GI 이노베이션 함께 대응 방법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시장 전반적인 시황들 짚어드리고요. 또 이렇게 공략주들 함께 공부해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 리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덕양산업인데요. 어제 급등을 보였고 오늘도 1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30일에 저희가 처음 공략하기 시작해서 148%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예, 덕양산업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자동차 내장 부품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조지아주 방문
이런 어떤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게 BMA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식 지정사가 이제 몇 개 있다 하면서 그 중에서 덕양 산업을 비롯해서 몇 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실제 이제 덕양 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업체, 지금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수혜주인데 열폭주 관련된 부분들, 새로운 이제 특허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TV에 이제 간간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기차가 이제 충전 중에 또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갑자기 화제가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주 보셨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골칫거리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려고 이제 전고체로 좀 가고 있고 또 전고체 상용화 직전에 열폭주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첨단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소 많이 둔화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어떤 종목군들 중심으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간에 이런 재료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D시간에서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현재 언급을 하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체 공략을 좀 했던 시점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뜨고 갭상승 뜨고 다시 한번 주저앉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돌파 시도하고 5일째 되는 날 이때 이제 제시를 좀 했죠. 그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냐? 한번 급등을 해주고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21선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일 주기 사이클이 정확하게 이제 지켜주고 있고 또 20일 주기 사이클이면은 최소한 현재 상승은 월 사이클이 올라간다면은 상승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상승은 10일에서 15일 사이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12일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고점을 찍을 수가 있고요. 물론 한 번 더 갈 수가 있는데 보통 주봉상 적산병이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목표가를 이제 상출한 방법 중에서 4,800원이 직전 고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100%이기 때문에 9,800원이 목표가가 된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가 거의 도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50% 또는 현재 3분의 2 정도 매도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지금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덕양산업으로 큰 수익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도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과 대응 방법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고요. 입장 코드는 1234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바로 또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시죠. 외국인의 수급 시그널 오늘 들어온 종목은 삼영입니다. 전기차용 커패시터, 콘덴서를 만드는 그런 필름 개발 성공한 기업이고요. 오늘 장에서 4%가량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상을 본다면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목요일이죠. 이제 급등을 보인 이후로 어제 오늘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에 의하면 장대 양봉 중간 지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제 콘덴서를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오늘도 좀 콘덴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업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예, 삼영 같은 경우는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사실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근데 음봉이 나오니까 외국인이 샀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팔고 있는데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갈 것 같은데 삼영을 현재 알기 전에 이제 삼영도 현재 필름 커패시터죠. 전문으로 생산한 부분인데 필름 커패시터의 어떤 그 각종 들어가는 콘덴서의 외관을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삼영은 바로 현재 필름 커피시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영 같은 경우는 커피시터 필름, 그다음에 뭐 BOPP, PO랩, PVC 랩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커피시터 필름을 본격적으로 좀 생산을 양산에 성공을 좀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 약간 2에서 3 현재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두께 얇이냐 하면은 1mm에 우리가 1cm가 있잖아. 1cm에 1cm를 10개로 나누면 1mm인데 1mm를 1000개로 나눈 부분들. 그러니까 1mm를 1000개로 나눈 어떤 그 크기만큼 굉장히 얇은 거죠. 그런 부분에 양산에 좀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삼영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 기존까지는 도리 첨단 소재, 일본 기업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발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전기차에 유일하게 커피시터를 생산하는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장 한번 그림 넘겨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원재료를 뭐 생산하는 업체, 뭐 대한유화나 뭐 이런 업체가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베이스 기본 필름을 납품하는 부분들이 이제 삼영이나 뭐 외국계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삼영화학이 현재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종 제조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납품하는 업체가 성문전자, 뉴인텍.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이죠. 현재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걸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조립 완성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막 콘덴서나 이런 쪽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영화학이 가장 베이스 필름을 만드는 슈퍼 커피스틸의 원단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고의 수혜주 앞으로 하반기에 곧 양산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영화학이 사실 어제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소개를 이제 못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약간 수급이 좀 빠져야 되지 않겠는지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자, 삼영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 이슈가 좀 진행이 돼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날 이제 상한가를 좀 실현이 했죠. 그래서 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어제 외국인의 이제 대량 이제 상한가 친 날은 외국인의 이제 대량 매도가 나왔고 현재 어제 같은 경우는 대량 매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소폭 이제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5일선을 좀 지켜주면은 이거는 이제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종가상 지금 매수가 아니라 종가상 양봉이 나와주면은 이렇게 5일선을 찍고 종가상 양봉이 나와주면 간다는 신호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쭉쭉 이렇게 20일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하는데 일단은 삼영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약간 뭐 지켜보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배열의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월봉상에서도 이게 약간 높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시총이 워낙 적은 부분들도 있고 슈퍼 커패시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어떤 필름형 부분들뿐만 아니라 슈퍼 커패시터 부분들이 활성화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력들은 높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쪽 주변에 어떤 2차 전지에 함께 성장하는 어떤 부품주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영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하반기에 이제 양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삼영이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봉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과연 오늘 또 종가 양봉 만들 수 있을지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이었고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나노팀입니다. 2차 전지 열 관리 소재를 만들고 있는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 신규 상장주입니다. 오늘 보합권 움직임이지만 3월 3일에 처음 상장을 해서 이제 34,500
500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빠진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가 하단 부근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단 신규 상장주에서 주가를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IRA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졌는데 최근 IPO를 했기 때문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업 설명부터 진행을 해주실까요? 예. 자, 나노팀은 2차 전지 열관리 어떤 소재를 전문으로 만든 기업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덕양산업이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방열조, 열폭조 관련된 어떤 흐름에 대한 특허를 현재 개발을 해서 굉장히 크게 시세를 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노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열관리 소재인데 주로 이제 매출 부분들이 갭필러, 갭패드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갭필러가 매출의 이제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갭필러, 갭패드 하면은 약간 뭐 생소하실 겁니다. 네, 생소하실 건데 다음 장 그림을 보면서 잠깐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갭패드는 우리가 패드하면 밑에 이제 깔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전기차의 어떤 그 배터리 케이스 이걸 뜯어보면은 모듈을 안착하는 어떤 밑판에다가 깔개처럼 이렇게 갭패드를 씌우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전자제품에 이제 들어가는 모양, 약간 스펀지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칩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전체를 이렇게 덮어놔서 열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약간의 스펀지 개념의 얇은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방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갭패드를 현재 요거를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1세대 기본의 개념이고 좀 더 발전된 개념이 갭필러, 필러 부분들이 있는데 필러 부분들도 밑에 이제 까는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른쪽 아래에 보지만 알겠지만 갭필러를 도포하는 모습인데 약간 실리콘처럼 기계를 별도의 기계 장비가 필요합니다. 실리콘처럼 이렇게 싸주고 이걸 안착하면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완충 효과도 있고 충진제도 있고 충격 방지 효과도 있는 여러 가지 다용도 약간 어떤 이거는 약간의 반액체 상태의 그런 개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새 그 만들고 있는 부분 대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갭패드, 갭필러, 그러니까 갭이란 것은 그 갭을 메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게 패드냐 아니면은 현재 실리콘 우리가 아는 자동차 뭐 유리에 사용하는 어떤 실리콘처럼 필러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갭패드, 갭필러. 좀 이해되셨다고 끄덕이는데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업체의 나노팀에 대한 기술 부분들이 각종 태양광이나 어떤 첨단 소재, 그다음에 방산 소재 이런 부분들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거 나온 김에 한 말인데 노르웨이에서 실전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방산에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제품만 그 다음 날 엔진이 켜지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한번 여담으로 한번 해본 말인데 아무튼 열 관리 부분에 이제 뛰어난 어떤 소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방산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팀의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뭐 시총이 약간 무겁기는 무겁습니다. 무거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현재 3개월이 지나면은 그 현재 보이스 물량이 약간 풀리는 부분들 좀 있죠. 그래서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6일 정도 됐죠.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최근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 탄력은 좀 약간 떨어질 수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될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첨단 소재 부분들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노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상승은 약간 힘들지만 우리가 당장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갭필러 부분들, 갭패드 부분들을 만들고 또 연구하는 업체가 EM플러스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하시길 바라고요. 또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인 나노팀 일단 갭필러와 갭패드가 뭔지부터 굉장히 또 이 보호 예수 물량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까지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항상 짚어주고 계시죠. 아직까지는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려면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 대응 방법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 통해서 저희가 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으로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비나텍입니다. 이번엔 슈퍼 콘덴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최근 7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다가 오늘 깊은 음봉이 나와주는 흐름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잘 지지를 받아왔었는데 오늘 좀 잘 장이 좀 빠지면서 어디 지점에서 좀 매수가 가능할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콘덴서를 배우면서 저희가 살짝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한번 비나텍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비나텍 예. 기업 설명해 주실까요? 예, 차트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비나텍 부분들은 슈퍼 커패시터 배웠을 겁니다. 근데 어제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했는데 어제는 이제 개념만 슈퍼 커패시터는 커패시터를 굉장히 크게 만든 거다 이렇게 뭐 알 수가 있는데 슈퍼 커패시터의 관련주 부분들은 현재 MS 엠트론 그다음에 이제 비나텍 그다음에 사막 콘덴서도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도 슈퍼 커패시터를 만들고요. 비나텍도 만들고인데 비나텍이 슈퍼 커패시터를 전문으로 만들고 매출의 거의 한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어제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현재 처음 보신 분을 위해서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콘덴서 부분들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콘덴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만든 것이 슈퍼 커패시터고 이게 전지처럼 생겼잖아요. 원통형 전지. 그러니까 원통형 전지를 여러 개 만들면은 어쨌습니까? 배터리 모듈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은 뭐 커패시터 아닌 것 같지만은 안에 이게 수십 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외관은 좀 다 달라지더라도 전부 다 현재 슈퍼 커패시터고 이게 뭐 엔진 현재 전기차의 엔진 옆에 어떤 직류 교류를 한다든가 뭐 현재 파워 관리 시스템 이런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어떤 제품 중에 하나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굉장히 크게 향상시키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리튬 이온 전지하고 슈퍼 커패시터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전기를 충전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리튬 이온 전지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충전하는 어떤 그 현재 전기 어떤 충전도는 낮지만은 현재 출력 그러니까 힘을 순간적인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은 리튬 이온 전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게 갑자기 이렇게 현재 파워할 수 있는 것은 슈퍼 커패시터가 워낙 높은 부분들. 그다음에 충방전 효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아요. 그 낮은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클 중에서 500에서 2000이면은 리튬 이온 전지를 다 갈아야 돼요. 2000이면은 하루에 300일이니까 37에 20일. 그러니까 7년 동안 충방전을 하면은 전기차를 팔아야 됩니다. 배터리를 교환하든가. 근데 이거는 50만에 뭐 100년을 써도 끄떡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슈퍼 커패시터의 어떤 그 부분의 어떤 효용성 이게 같이 조합을 하면은 최고의 기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장 넘겨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는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지만은 현재 커패시터 기능이 전력 밀도, 순간적 파워라든가 충방전 어떤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 넓은 면적을 슈퍼 커패시터가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이제 보완제로서의 어떤 기능,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에서의 어떤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우리가 커질 수 있다. 2차 전지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비나텍은 소용량 배터리, 중용량 배터리, 대용량인데 주로 이제 중용량에 대해서 최고의 이제 글로벌 매출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 장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모빌리티 특히 블랙박스의 그 현재 충전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고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나 이쪽으로 확대되는 어떤 부분에 태양광이나 이쪽으로 데이터 센터나 확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슈퍼 커패시티도 있다. 보조 용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나텍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각종 부품, 지체, 촉매제, 그다음에 멤브레인, 카본 분리판 등의 어떤 소재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고점을 치고 조정을 보이는데 조정이 언제 멈춰질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4만 원짜리가 무려 한 8만 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더블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절반 정도가 약간 조정이 되면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이 냉난점 그러니까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멈춰질지는 좀 애매한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조금 더 오버하면은 한 6만 원 정도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좀 현재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한 6만 원 종가상 6만 원 지켜주는 관점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조정 시에 매수 관점. 그래서 분할 매수로 약간 단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좀 지켜봤다가 이제 분할 매수로 좀 며칠 정도의 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 시장의 상황은 워낙 시장 초기에 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비나텍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약간 대장주로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이쪽 관련된 부분들 현재 커패시티 콘덴서 MLCC 쪽이 전기차 쪽에서는 현재 셔티지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핫했던 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도 훨씬 긴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종가상의 어디 부분을 지켜주면 좋을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수급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시그널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6524번님께서 일진파워 15,800원에 7% 비중 담으셨는데요. 연일 좀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13,100원대에서 움직이는 흐름인데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자,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그 현재 화력발전, 발전 관련된 경상정비 전문 관련된 업체인데 어제 최근에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전체 이제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보통 이제 2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보통 여기 냉난점에서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약간 이제 현재 이탈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바닥이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의 어떤 박스권 움직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제 박스권의 중심까지는 한번 반등을 좀 해줄 수 있고 이게 이제 성장 동력이 아니라 약간 테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15,000원 정도가 좀 되면은 현재 이때 사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 15,000원 정도 되면은 일단은 그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종목 교체 쪽으로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진파워 제시해주신 전략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지만 덕양산업처럼 148% 수익을 나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